안녕하세요. 2분 만에 신나게 알려주는 남자 이신남입니다. 최근 업데이트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신내과 원장님이 9월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던 불경 혈액투석 심포지엄 강의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 주제는 동정맥류의 초음파 검사의 임상적 활용입니다.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정맥류, 이러한 동정맥류를 관리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동정맥류 초음파 검사의 임상적 활용입니다. 대부분은 그림과 사진, 동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즐겨주시고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낸 퀴즈인데요. 다음 중 초음파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초음파는 이런 가청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의미하고 조영제나 방사선 장비가 필요 없고 직경이나 혈류를 잴 수 있고 매핑 시에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요하고 검사에도 쉽고 누구나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이건 문제를 강의를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바스큘러 액세스는 라이프라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피스툴라나 그라프트, 카테타 모두를 바스큘러 액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장내과 의사는 사실 신장을 보는 의사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혈관들을 관리하는 걸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혈관 의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투석 혈관은 신장내과 투석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결국에 환자의 이런 생존율과 페이턴시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아주 다양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안전하게 가능할 수 있고 조영제나 방사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브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혈관 형성 전후에 언제든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검사자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탐촉자를 잡은 사람들의 이런 검사 퀄리티에 따라서 어떤 영상을 얻어질 수 있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따라 다르고, 이 혈관의 해부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면서 투석 전후 또는 환자 침상이나 검사실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침습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석 바늘을 꽂는 위치나 바늘의 종류, 그리고 혈관의 서베일런스, 협착이나 혈전증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석의 질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란 것은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 헤르츠의 이런 이 주파수를 벗어난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초음파 기계 울트라소노그래피는 이런 음향저항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펄스파를 인체 내로 투과시켜서 이에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장기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신호를 증폭시켜서 이거를 영상으로 변환시켜서 눈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안전한 장비지만 물론 열 변화라든지 아주 미세 기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장비에 비해서는 아주 안전하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초음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브인데요. 프로브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고 반사된 에코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보는 투석 혈관은 대부분은 사실 리니어 프로브죠. 리니어 프로브는 직사각형으로 는 영상이 나오고 7에서 15MHz 이런 고주파이기 때문에 뎁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표재성 조직을 아주 레졸루션 높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 장기를 보기 위한 이런 컨벡스 프로브나 섹터 프로브들이 심장이나 복부 장기들을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프로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파를 초기 세팅할 때는 프리셋으로는 카로티드나 어퍼 익스트리미티 아트리 또는 베인 모드로 세팅하시면 가장 이 혈관 상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모드에서 이런 본인이 쓰시는 초음파 장비는 이 회사의 임상 직원이 쓰실 거거든요. 이분을 계속 좀 요청을 해서 나한테 맞는 밝기와 명암, 선명도를 디폴트로 저장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초음파를 킬 때마다 이걸 계속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가장 편하고 가장 익숙한 영상을 미리 저장을 해 두시고 관찰하시면 좋은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웨이브 모드에서는
이 S 사건은 피크 값만 측정이 되는데 반드시 민 값을 벨로시티로 해야 정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석 혈관은 사이즈가 크고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와류가 있는 부분 이 중앙값만 측정하게 되면 지나치게 높은 혈류량이 측정돼서 반드시 민 값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듀플렉스 이런 도플러 모드 때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B 모드가 프리즈 되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이 내용도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초기 세팅은 이런 초음파 방을 준비해서 환자의 팔과 쇄골 부위까지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검사자는 환자 바로 옆에 위치하는데 주로 오른손으로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잡기 때문에 환자를 저의 오른쪽에 두는 것이 좋겠죠.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환자의 머리 부분을 조정하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브 라인은 목에 걸치고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바닥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프로브에 힘이 들어가고 눌리기 때문에 반드시 목에 걸치고, 오른손은 프로브를 움직이면서 눈은 모니터를 확인하고 왼손은 기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사용할 때는 당구 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큐거리를 당구대에 이렇게 잘 고정시켜야 당구를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환자 내 몸의 손날을 고정을 시켜야 약간 띄우는 느낌으로 잡고, 인디케이터를 프로브의 한쪽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인디케이터가 보통은 모니터 왼쪽에 인디케이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위를 일치를 시키고 인플로우와 컨두잇 아웃플로우 순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혈류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잡게 되면 동그랗게 혈관이 관찰되지만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띄우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혈류량을 잴 때는 앵글 코렉션을 60도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사람마다 시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앵글 코렉션은 60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 볼륨은 혈관 직경의 3분의 2가 되도록 유지하고, 인디케이터는 혈관과 평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는 민값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사이즈가 크게 되면 과다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티마 투 인티마로 직경을 측정하고 인디케이터와 직각이 되도록 혈관은 직경을 잡습니다. 그리고 문압부와 5cm 이상 떨어진 곳을 해야 와류가 좀 덜 하게 됩니다. 저 세타 값이 왜 60도가 중요하냐면, 이런 도플러 프리퀀시는 코사인 값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60도까지는 아주 유사한 값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아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60도로 고정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인데요. 초음파 기기로 할 수 있는 임상적 활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많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수술 전에 매핑, 그리고 환자 투석 중에 감시, 그리고 혈관이 깊거나 초기에 임머추어가 있는 경우에 초음파 유도로 투석반을 천자를 하거나, 시술 시에도 혈관이 제대로 천자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협착화 풍선 확장술 있을 때 와이어를 움직인다든지 풍선이 제대로 펴졌는지, 풍선을 제거하고도 제대로 혈관이 잘 넓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혈전증에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혈전증이 있는 경우에 안지오 영상으로 보게 되면 다 넓어진 걸로 확인이 될 수 있을 때도 초음파로 보면 남아있는 백월에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전증 치료에서도 반드시 초음파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맥류나 혈청종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기타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 렁 이데마라든지 플레오럴 이퓨전이라든지 뭐 초음파 바이옵시, 리날 바이옵시 등 초음파로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조작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매핑인데요. 첫 번째는 수술 전 매핑은 초음파와 베노그래프로 모두 할 수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반드시 초음파를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노그래프는 아트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트리와 베인의 상태를 둘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로 반드시 매핑을 하셔야 되고, 정맥은 이런 개통성, 페이턴시와 연속성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정맥의 크기와 깊이, 그리고 내강의 수축 여부, 그리고 수축이 되지 않을 때 혈전증을 지금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눌렀을 때 충분히 이렇게 찌그러지는, 원래 정맥은 아주 혈관벽이 얇고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져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 뭐 혈액을 뽑았다든지 그쪽으로 IV 인퓨전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혈전증이 남아있게 되면 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출정맥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직경은 한 2에서 2.5mm 이상 크기 직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니켓을 적용한 후에 혈관이 충분히 커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우리가 한 2.5mm 이상 되는 큰 혈관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머추레이션 레이트를 높이고 환자분이 투석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 혈관이 2.7mm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토니켓을 묶게 되면 혈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3.9mm로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디스텐서빌리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크리에이션 후에 머추레이션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혈관은 좋은 혈관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맥인데요. 동맥은 직경이나 협착 유무, 그리고 석회화나 분지 이상의 유무를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마다 다르지만 하이 바이퍼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키알 아트리가 보통은 미디안 크리즈 아래쪽에서 얼라 라디알 아트리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한 12에서 14% 정도는 엑실라 위치에 가까운 쪽에서 이 라디알 아트리와 얼라 아트리가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이 바이퍼케이션이 있다고 그쪽으로 AVF나 AVG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쪽 혈류가 충분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가능하면 오프닝도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서전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맥은 한 2mm 이상 되는 혈관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1.5mm 또는 1mm도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혈관이 충분히 커지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런 성공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트리 칼시피케이션이 전벽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오른쪽 그림은 어퍼암 쪽인데요. 얼라 라디알 아트리가 미리 나눠져서 있는 이런 하이 바이퍼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K도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런 감시 서베일런스가 결국 초음파로 레코멘데이션 되는데 자가혈관이나 인조혈관이나 주기적인 신체 검사, 피지컬 이그잼은 매 세션마다 이렇게 하도록 권하고 2019년도에 나온 새로운 K도키 가이드라인에서 바뀐 내용이 뭐냐면 피스툴라에 있어서 이런 개존성 개선을 위해서 이런 모니터링 플러스 특히 이런 초음파로 시행하는 혈류량, 모니터링, 영상 검사를 하는 것이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근거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라프트에서는 이런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시술을 시행해야 되느냐? 반드시 클리니컬 인디케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음파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런 피지컬 이그잼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투석실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쪽 병원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상에서 스릴이 감소하고 브루이스에 이상이 있거나 투석 혈관에 부종이 있고 펄스가 이렇게 약해지고 눈으로 보기에도 혈관이 작아진 경우 또는 피지컬 상에서 암 엘리베이션 테스트나 오그멘테이션 테스트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천자곤란, 혈전이 직접 관찰이 되고 혈류량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이런 아트리 프레셔나 비너스 프레셔를 보일 때 그리고 지혈장애나 투석 효율이 감소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와 함께 초음파상에서 협착이 보이는 경우에 감시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시술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서베일런스에서는 이상이 있을 때가 어떨 때를 말씀드리냐면 50% 이상 의미 있는 협착이 있으면서 협착 부위의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2배 이상 증가되어 있고 절대 수치로는 2mm 미만으로 직경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음파로 서베일런스를 할 때는 인플로우, 컨듀잇, 아웃플로우 순으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보시면 라디얼 아트리에서 아나스토모시스 지나면서 적스트 아나스토모시스인데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플랩처럼 관찰되고 캐뉼레이션 세그 그리고 어퍼 세팔릭 베인 넘어와서 세팔릭 아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팔릭 아치에서 벤틸레이션 베리에이션까지 확인하고 그 뒤에 혈류량을 재줍니다. 혈류량 재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류량을 잴 때는 반드시 5cm 이상, 문압부에서 5cm 이상 떨어진 직선 구간, 물론 환자마다 이렇게 컨블레이션 심한 경우 분들은 그렇게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을 찾고 아래쪽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라면 3회 이상 재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은 버리고 2개의 평균값을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5% 이상에서 혈류량 차이가 나도록 재는 것이 익숙하고 잘 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본 환자들을 이렇게 투석 혈관
투석 바늘을 통해서 안지오그래피를 확인했을 때, 피스톨로그래피를 확인했을 때 보시면 초음파와 같이 피스톨로그래피를 바탕으로 이런 환자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알 아터리 연결 부위 문 앞부에 이런 플랩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주 작은 애뉴리즘들이 있지만 천자 부위는 이런 베질릭 베인, 세팔릭 베인이 이상 없었고, 세팔릭 아치도 괜찮았었고, 플로는 한 1070이 나와서 환자분은 지금 아래쪽으로만 정맥지, 동맥지를 다 쓰지만 결국 어퍼 세팔릭 베인도 뎁스도 아주 괜찮고 다이아메타도 충분해서 다음에는 이쪽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환자마다 기록을 갖게 되면 천자도 쉬워지고 환자 관리에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착의 정도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숏 엑시스에서 이렇게 좁아진 부위가 보이면 반드시 롱 엑시스로 이런 협착의 정도를 측정하셔야 되는데, 넓어진 부위 분의 넓어진 부위 빼기 좁아진 부위를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60% 이상 협착이 진행된 경우에 플로우 볼륨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유의미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50% 이상, 그리고 문제가 있다, 시술이 필요하다 할 때는 70%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초음파는 원래 중심 정맥 이후로는 사실 관찰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벤틸레이션 베리에이션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상을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변이가 없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중심 정맥 협착을 의심할 수 있고, 원래라면 음압이 되면서 혈류량이 이렇게 느는 호흡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은 세팔리가치 이후에 이런 중심 정맥들의 협착이 크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유도화 천자인데요. 혈관 천자가 어려운, 아주 깊이가 깊고 찾기가 힘들고 만지기 어려운 분들은 초음파 유도화로 이렇게 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바늘을 찌를 때는 숏엑시스로 찌르는 것이 바늘 팁을 찾아가고 혈관이 눌리는 부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충분히 찔러서 이제 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바늘 팁 사면까지 혈관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 정확하게 천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시 혈관 천자인데요. 21게이지 저희 마이크로 펑처 키트 니들링은 보통은 사실 초음파를 잘 보진 않지만 이렇게 초음파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고 여러 번 페일 하거나 혈관 자체에 칼시피케이션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부위를 좀 피해서 찌르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고 찌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협착 시 이렇게 와이어링 하는 모습의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이 동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시작 전에 확인했을 때는 됐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뭐였냐면 이런 숏엑시스로 와이어가 지나가면서 충분히 쭉 트래킹이 돼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지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동영상이었고, 두 번째 동영상은 RCF 환자에서 아터리와 이렇게 베인 문앞부에서 와이어가 잘 넘어가지 않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시암에 이런 레일을 맞으면서 하기보다는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초음파를 고정시키고 와이어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턴, 이런 프록시말 라디알 아터리로 이 와이어를 넘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영상은 원래는 이제 풍선 확장수를 해서 오버 더 와이어 타입의 이런 풍선이 이제 혈관 안에 있을 때 초음파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이는 그림이고, 네 번째 그림은 트렐로토라 카테터 치료입니다. 트렐로토라는 혈관 안에 혈전을 이렇게 마서레이션해서 날리는 이런 도구인데, 시암으로 보게 되면 이 트렐로토라 도는 것만 보이거든요. 이 조형을 같이 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조영제를 쏘고 다시 트렐로토라를 확인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영제도 많이 들어가고 환자의 이런 레일 노출도 많기 때문에, 특히 초음파를 이용하시게 되면 혈관벽에 남아있는 혈전도 확인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이런 분당 3000의 높은 RPM으로 도는 이 기구를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사용할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하시면 더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이었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혈전이 트렐로토라 돌면서 이렇게 혈전이 날아가는 것을 저희가 그림으로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림도 혈전이 트렐로토라 가운데 이렇게 박혀가지고 돌면서 날아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와이어가 이렇게 롱 엑시스에서 쭉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쭉 혈관을 따라 넘어가서 여기가 아나스토모시스거든요. 이쪽이 디스탈 라디아트리고 프록시멀 라디아트리고 이렇게 컨두잇에서 내려와서 쭉 유턴이 되는지 제대로 유턴이 되는지 와이어가 넘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큰 프렌치, 8프렌치나 9프렌치 시스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끝에 중간에 시스 가운데도 있고 앞에도 혈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음압을 주면 혈전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혈전의 사이즈가 크게 되면 앞에서 붙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음압을 준 채로 시스를 제거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혈전을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트렐로타를 돌리는 이런 장면들을 그림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암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대로 있고 돌면서 혈전이 갈려 나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케니컬 트롬벡토미 하면서 같이 혈전을 짜내고 제거를 하면 이렇게 많은 혈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뿐만 아니라 특히 그랍스인 환자들 중에 프록시말 쪽에 이렇게 아주 큰 메스가 있는 경우에 초음파를 보게 되면 도플러 영상에서는 혈류가 아래쪽으로만 지나는 걸 볼 수 있고 이 큰 메스로는 혈류가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투석 환자분이시고 레프트 어퍼암 스트레이트 AVG 환자분이신데 수술 직후부터 문화부주의까지는 메스 소견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혈류가 연결되지 않는 한 2 곱하기 2cm 정도의 시로마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시로마 내부에 이런 고형 액성분이 혼합이 돼서 딱딱하게 만져지고 있었습니다. 타원 투석 중인 이런 레프트 BCF 환자분이신데 천자 실패 후 협착 소견으로 내원하셨을 때 초음파 상에서 보시면 좌방향으로 한 1cm 정도의 혈종이 관찰되고 투석 혈관이 눌리는 이런 양상을 관찰됩니다. 동맥류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사이즈가 커져 있죠. 이런 분들은 이미 굉장히 사이즈도 커져 있지만 후면부에 이런 석회화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투석하신 지 20년이 넘은 분이고 직경도 28mm까지 되는데 위쪽으로 보시면 혈관 레이어가 모두 관찰되는 이제 동맥류로 이런 분은 관찰되고 이분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사이즈가 커져서 초음파로 보시면 이쪽이 디스탈 부위, 동맥류 안쪽, 프록시멀 파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한 24mm 정도의 동맥류가 관찰됩니다. 이런 분의 이런 피스툴로그래피를 관찰하면 이렇게 아주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 동맥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라프트의 위쪽에 천자 인저리로 인해서 혈류가 통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혈관 천자 부위로 인한 손상으로 혈관 외막만 관찰되고 혈류가 관찰되고 이분은 아주 큰 정도의 사이즈라서 럽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용 방법인데요. 늑막 삼출액일 때도 초음파를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복막 투석 시행 중에 이런 드레니지 페일리어로 플레우라 이퓨전 이데마 있는 분이 결국 복막관 제거 후에 카테터 인서션 하고 그로잉이 돼서 카테터를 제거했습니다. 라이트 플레우라 이퓨전은 아주 소량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관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컨벡스 프루브로 인터코스탈 사이트에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초음파상에서 이 로에코한 이런 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퓨전 양이 많지는 않지만 호흡에 따라 큰 차이 없이 포켓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기 위한 기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중재신자학 연구에서 초음파 관련 한글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양신장학회 KSN에서 핸즈온 세션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이렇게 직접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핸즈온 세션 자체는 취소됐지만 아마 내년에는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혈관 통로 초음파를 위한 이런 책이나 시험이 있습니다.
히로아키 하루구치가 쓰셨고 저희 중주신장학 연구회 선생님이신 이영석 최선영 선생님이 역자로 참여하신 책이 아주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는 책이고, 미국 초음파 학회인 RDMS나 RVT 인증 테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론적인 배경과 초음파의 기초 지식을 같이 알게 되면 환자를 보는 이런 눈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인데요. 초음파 활용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입니다. 혈관 내부학은 초음파 검사에 도움이 안 되고 유출정맥, 천자구역, 문압부 동맥순으로 검사를 하고 혈류량을 잴 때는 앵글 코렉션을 높여서 평행을 맞추고 손목에 힘을 주고 프롭을 잡으면 정확하게 결과를 나타내고 천자식이나 위치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투석시 퀄리티를 높이는 도구. 답은 5번이 되겠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동영상이 좀 재생이 됐으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초음파는 혈액투석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내게 맞는 화면을 디폴트로 맞춘 후에 많은 케이스로 경험을 쌓으면 초음파에 아주 익숙하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 해부학과 초음파의 기초를 공부하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단지 시험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보는 이런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라인은 어깨에 걸치고 프로브는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손을 환자 몸에 밀착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맥, 문압부, 천자구역, 유출정맥, 중심정맥은 가능하면 관찰하는 것으로, 그리고 혈류량은 항상 같은 곳에서 정확한 방법,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앵글 코렉션을 60도로 맞추고 3분의 2 직경으로, 그리고 이 혈류 방향과 아주 평행하게 재고 인티마 투 인티마로 재는 것이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혈류량을 제대로 재지 않아도 숫자는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환자의 평가를 위해서, 특히 혈류량이 적은 경우, 환자가 임머추어가 있거나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낮은 경우에 제대로 재지 않으면 한 번 잴 때마다 한 200~300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 뒤에 초음파를 관찰하고 투석 시에 투석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면 투석실의 이런 퀄리티를 높이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술 시에도 혈전 제거나 와이어 방향 결정을 하고 제대로 저희가 시술 방향이 맞고 그쪽을 쫓아가는지를 확인할 때도 초음파가 아주 도움이 되고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음파부터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그 뒤에는 결국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시술을 하는 영역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음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석실에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클리니컬 인디케이터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서 이분이 진짜로 유의미하게 반드시 시술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어레인지를 하시게 되면 불필요한 시술 횟수를 막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코스트를 올리고 환자한테 불필요한 통증이라든지 오히려 페이텐시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던가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